가기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증시 깍두기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네, 저는 지금 멀리 나와 있어요. 멀리 오다 보니까 아침이 너무 늦게 시작되네요. 이제 막 해가 떴고 해가 이제 중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들 출근하셨겠죠? 오늘 영상이 좀 많이 늦게 올라왔습니다. 너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이렇게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내일부터는 한 7시 반 내외로 영상 올라올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은 역시 기술주들은 어제 우리가 다 예상했던 대로 어제 분석을 해드렸었죠. 무려 2분기 가이던스를 50% 이상 상향한 엔비디아가 장에서 26% 폭등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너무 많이 높았어요 하면서 이제, 방송 마지막에 24%까지 떨어지는 양상 보았는데요. 야, 이거 뭐 24% 상승으로 그냥 끝났습니다. 굉장히 높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러면은, 엔비디아만 그렇게 됐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엔비디아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특별히 눈에 띄었던 것은, 장비주들의 상승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KLA, Applied Materials, RAM Research 이런 회사들이 두 자릿수의 상승들을 다 기록을 했고 AMD도 11%나 급등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 올랐는데요. 이거에 비하면 진짜 어제 한국 시장은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웠던 장입니다.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장이어서 수급이 진짜 약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몇몇 소형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한 급등이 나타나면서 장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지수가 과열되었잖아요. 코다가 순식간에 900을 돌파하고. 근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장이 지금 별로라는 거죠. 시장이 대체적으로 어둡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는 침체 속에 있구나. 한국은. 그래서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괜찮네. 편하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과열이면 항상 조심을 해야 되죠. 우리 투자자는 반대로 과열, 기분 좋을 때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은 과열이 아니라 침체 정도 수준이다. 한국 시장.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괜찮다. 지루하고 답답하긴 하지만 이런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장 한마디. 신용평가사가 협상자들을 압박하는 거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이 어제 이렇게 지지분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필요로 했습니다. 자, 부채 한도 협상 교착 상황 등을 이유로 부정적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잘 안 풀리면 여기서 뭔가 전망을 신용 등급을 내리는 게 아니라 AAA 신용 등급을 내리는 게 아니라 AAA의 전망은 긍정적, 부정적한데 이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리는 거가 되겠죠. 이 작업을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시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추억을 소환시켜 주셨어요. 피치가. 언제의 추억? 2011년의 추억. 폭락하고 신용등급 하락해서 또 추가로 폭락하고 아시아 증시는 순식간에 뭣도 모르고 이게 뭔데 이러고 있는데 20% 떨어지는. 자, 여러분 지수 20%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22년 한 해 동안 빠진 게 30%예요. 예를 들자면 22년 한 해 동안 거래소는 그만큼 또 안 빠졌고요. 코스닥이 30% 넘게 빠졌고요. 근데 그건 진짜 단 며칠 만에 그렇게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인상적인 기억입니다. 이게 얼마나 센 기억인지 몰라요. 저 기억력 둔한 제가 기억하고 있을 정도의 상처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그걸 소환시켰다는 거예요. 추억을 소환시켜 주셔가지고 시장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장 잘 버텼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미국의 3대 지수 중에서 다우를 제외하고 나스닥과 S&P는 올랐으니까 말이죠. 게다가 나스닥은 1.7%도 넘게 오르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으니까 충분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시장은 이로 인해서 좀 눌린 흐름들을 보여준 것은 분명히 맞고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장을 한마디 정리해 보면 피치사의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경고 대 엔비디아의 강세의 대결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결과치는 다우는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결과치는 역시나 엔비디아가 폭등을 하면서 시장을 캐리했고 그로 인해서
그 나스닥이나 S&P는 상당폭 올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예상했던 대로 올랐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장비주들의 상승이 특별히 눈에 띄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6.8%나 폭등했고, 반도체 관련 ETF는 8%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상황에서 눈에 또 띄는 대목 하나, 동네 바보용 인텔이 이 생태계에서 완전히 제외될 거라고 시장이 예상한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제자리 있어도 되는데 안 팔리는 거 아니거든. 근데 이제 CPU의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건 것 같아요. 5.5%나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시장이 확실하게 세게 가격을 매겼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그 의견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디폴트 가능성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공화당도 협상의 진전이 있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일주일 남아 있는데 마치 피치사가 니들 까불면 죽는다 빨리 협상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느낌이 좀 들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시장 흐름이 나타났냐면 차별화, 아주 큰 차별화가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어디서? 채권 시장. 네, 채권 시장은 망했어요, 완전히 오늘. 주식은 뭐 엔비디아와 기술주가 춤을 췄지만 채권은 완전히 망했고, 그 다음에 주식도 사실 정확하게 또 따져보면은 기술주와 기술주 아닌 것들과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났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 채권 시장이 지금 5년물 이하는 다 10bp씩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0년물은 3.74에서 3.81로 금리가 한 7bp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2년물은요, 4.37에서 4.52예요. 인터넷에서 시면 무릎 5위예요. 그러니까 15bp 정도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랐고 2년물, 1년물 볼까요? 5.16에서 5.24로. 네, 이것도 1년물이라는 걸 감안해 보면 8bp면 굉장히 큰 폭으로 튄 거예요. 그리고 5년물 볼게요. 3.81에서 3.91 이것도 10bp나 튀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채권 시장은. 가격이 급락했고 이는 왜 이러느냐? 네, 이제 한국의 채권을 하다도 하지 않는 한국의 건들라 각도기가 말씀드려 보면 이거죠. 채권 없는 채권왕. 너무 웃겨.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름 지어준 게 진짜 너무 센스 있고 웃겨. 난 너무 웃긴 거야. 채권 없는 채권왕이 세상에 있다니. 너무 재밌죠?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의 보유 편향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 경기가 결코 나쁘지 않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개가 다 터졌어요. 제대로 이 두 개가 다 터진 날인데 오늘 미국 경기 지표 나왔거든요. GDP가 나왔습니다. 전기 대비 연율로 1.3% 나왔습니다. 1.1 생각을 했었는데 1.3% 나왔고요. 그다음 물가가 나오는데 물가 관련 지표들이 나오는데 물가 상당히 높아요. GDP 물가 지수는 이전에는 3.9가 나왔는데 이번엔 4.1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4.4에서 5.0으로 더 올랐습니다. 실질 소비 지출은 1.0에서 3.8로, 예,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3.7에서 4.2로, 그러니까 이 물가 관련 지표들이 다 올랐어요. 그것도 꽤나 많이 올랐죠. 자, 그러니까 연준이 했던 우려들 뭐예요? 지금 완화되고 있는데 완전한 게 아니야. 여전히 인플레이션 높아. 블러드가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틀린 말이다? 아니다. 아닌 걸 알게 되죠. 이제 채권 시장은 뭐야? 채권 시장은 도구마에 빠져 있었고 보유 편향 이 두 가지가 같이 터졌는데요. 도구마는 뭐냐면 장단기 금리 역전은 반드시 침체를 갖고 올 거라는 생각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채권을 들고 있으니 채권이 올라가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터지면서 아주 그냥 오늘 박살이 난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한국의 채권 없는 채권왕 각도기 건들락이 말씀드리기를 야 미국 채권 살만해졌다. 이제 다시 정말 몇 달 만에 미국 채권 살만해졌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곰곰이 보니까는 단기물이 매력이 좋아요. 단기물이 1년, 2년, 3년 이쪽이 매력이 높아요. 왜? 캐리가 너무 높아졌어. 캐리가 그냥 물론 이제 기준금리보다는 뭐 그다지 뭐 기준금리 보면 이게 높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준금리 이제 끝났잖아.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에는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하이를 치고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찌 되었거나 저찌 되었거나 시간 나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단기는 아닌 것 같고 했을 때 근데 얘들이 그 가격까지 올라왔다는 건 그 기간물 동안에 유지시켜 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캐리 따먹기, 소위 말하는 이자 따먹기는 진짜 좋아. 그래서 1년, 2년, 3년물이 굉장히 매력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자 10년물 기준으로 지표물이 10년물이 3.8을 뚫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캐피탈 게인, 즉 가격 이득, 그러니까 가격 상승에 의해서 가격을 따먹는 게 가능해졌다. 이 구간으로 이제 막 들어왔다. 물론 더 오르면 더 좋지. 금리가 더 올라서 가격이 더 떨어지면 캐피탈 게인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더 열리죠. 그건 맞아요. 더 그랬으면 좋겠지. 그러나 지금이 막 초입 부분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지금은 초입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더 안 오르고 여기 끝일 수도 있어요. 금리가. 그래서 캐피탈 게인이 지금 사는 게 최고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 같으면은 캐피탈 게인을 얻겠다고 더 낮은 금리에서 붙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싸게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식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싸게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왜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왜 망했어요? 실리콘은행 망한 거는 비싼 가격에 샀으니까. 이게 싸다고 생각하고 잘못 오해해서 들어갔으니까 망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10년물 캐피탈 게인은 3.8 이상에서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아니면 말고 안 먹지 뭐. 안 먹고 말지. 안 먹고 말지. 왜냐면 안전판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럼 어쨌든 단기 인물은 캐리가 너무 좋다. 이렇게 지금 저는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은 어제 이제 금리를 동결했죠. 3.5%로. 그다음에 한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요. 이전에 3.3%가 나왔는데 이번에 1.6% 나왔습니다. 한국은 이제 확실히 경기가 별로야. 물가도 확실히 안정되고 가고 있어. 그래서 금리를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내린다면 빨리 내리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 될 가능성도 있다. 왜냐면 물가 지수 보세요. 1.6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금리를 또 너무 많이 내리면 안 돼요. 이거는 만약에 여기서 가계부채가 부스팅이 한 번 더 되면 진짜 미래 없어.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니고요. 진짜 그냥 일반인들, 저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한국은행 관계자도 아니고 집행하는 집행자도 아니지만 그냥 일반인 수준에서 보면 이거는 여기서 가계부채가 더 올라가는 거 이건 진짜 미래를 파먹는 행동이라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의 주식이 최근 좋은데 외국인 주식 투자 계속 늘고 있어요. 8,089억 엔이었는데 지난번 집계 때 8,647엔으로 한 600엔 정도가 또 늘었습니다. 600엔 가까이가 계속 늘고 있어요. 예. 네,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가니까 일본 증시가 좋다. 자, 독일 GDP 나왔는데 마이너스 0.2%가 나왔습니다. 전기비로도 마이너스 0.3%. 독일 GDP는 떨어지고 있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럽은 그냥 그런데 미국은 좋아요. 실업수당 청구자 수 나왔는데 이번에 매사추세츠에서 부정수급 이슈가 있죠.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이게 이제 완전 개판 났는데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 개판 났는데 이제 평소 수준으로 갔습니다. 22만 9천 지금 나오고 있어요. 22만 9천, 사주 평균 23만 1천. 이건 사주 평균을 믿을 수가 없단 말이지. 매사추세츠 때문에 이게 개판 나가지고 하여튼 뭐 실업수당 청구자 수 22만 9천으로 평소 수준으로 나왔고 잠정주택 매매는 전월과 동일한 수준이고 전월에는 마이너스 5.2였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연준의 국가활동지수는 마이너스 0.37에서 0.07 플러스로 플러스 반전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 흐름들은 이렇게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채권 시장은 장단기 금리 역전에 이제 곧 될 거야. 가격이 이제 너희들 침체로 갈 거야.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야 할 거야라는 너무 보유편향적인 시각을 유지함으로써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다는 것을 제대로 못 본 거예요. 핵심이 그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 경기가 좋다는 거고 제가 그 중에 하나의 이유로 제가 추론해서 각도기 추론으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미국 퇴직자들이 복귀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401k로 너무 돈 많이 벌었다라는 거죠. 아니 2008년부터 계속 랠리였잖아요. 2021년까지 랠리였습니다. 장장 13년 강세였어요. 물론 그 전에 좀 떨어졌지만 13년 강세를 하면서 신고가를 다 뚫었죠. 그래서 지수 투자만 했어도 그 401k가 2배 이상은 다 났을 거라는 거예요. 지수 투자만 했어도 엉뚱한 투자를 안 했다면.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보다 대단히 그 경기가 좋다는 거 그리고 채권 시장이 이를 제대로 캐치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 덕분에 이제 다시
채권 시장이 피를 토하면서 채권 시장 투자에 좋은 시점이 왔다는 것 정도를 볼 수가 있겠고, 그 신용평가 기관의 그 일종의 위협 같은 협박성 경고가 시장을 좀 짓눌렀으나 미국 시장은 생각보다 별로 안 빠졌다. 이게 항상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아시아나 다른 쪽이 빠져요. 그래서 환이 어떻게 되냐면 달러 환이 굉장히 강세가 되었습니다. 103.89에서 104.21로 꽤 지금 연속적인 상승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달러 N은 무려 이제 140엔을 가고 있습니다. 139.96이니까요. 140엔을 갔습니다. 그만큼 큰 약세이고요. 원화는 그동안에 상대적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무너졌습니다. 1318원에서 1329원으로. 자, 이러면은 어제 하락장을 반영한 걸까요? 네. 어쨌든 그렇고 위안은 7.064에서 7.099로 달러 강세가 그대로 아시아 통화에 세게 반영되면서 아시아 통화 모두가 큰 폭의 약세를 나타내었다는 것. 그리고 유가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말씀드릴 때 WTI가 74달러였는데 71달러 대로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감산을 안 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고 브렌트도 78에서 76으로 떨어졌고 무려 유럽 천연가스는 말입니다. 이제 25유로가 깨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네, 원자재 가격들은 대체로 구리를 제외하고는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자, 오늘 너무 늦게 만나뵈어서 안타깝고요. 뭐 피치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뭐 조금 더 정상적인 상황에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아주 재미난 영상들 나갑니다. 허재한 이사님하고 만나서 허재한 이사님은 지금 미국 경기가 계속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특별히 한국을 좀 부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정광훈 대표와 하는 그 정광훈 대표가 맨날 이제 시장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투자 얘기를 좀 합니다. 책 관련 대담을 하면서 그런 것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잘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까지 아침에 여러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